요거는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신 문제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내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 라는 것들을 좀 선생님들 알고 계셔가지고 상황을 약간 바꿔가지고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거리 또는 위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 요 점선을 좀 잘 이용해서 봐야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2m 지점에서 1초 만에 0 갔다가 2초 때 다시 원래 위치 4초 때 0 지점 뭐 이렇게 되는 모습을 띄고요. C는 계속 요 2m 만큼이라는 값으로 일정하다가 2초 때 이렇게 갔다가 3,2 지나면서 이렇게 되도록 잘 맞도록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모든 물체들이 직선상에 이렇게 일렬로 A, B, C 순서로 되어 있는데 마찰 이런 건 없을 거고요. B, C는 정지해 있고 A는 적당한 속도 V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건데 그런데 B로부터의 여기 거리라는 게 정말 어떤 위치다라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는 B로부터 A 또는 C까지 떨어진 거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다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게 A하고 B하고 충돌하면 둘이 이렇게 튕겨나가다가 B, C 충돌하고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충돌이 여러 번 일어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충돌 과정에서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물체와 물체의 충돌이라고 했지 물체와 지형지물의 충돌은 아니라 그랬어요. 지형지물, 땅바닥, 벽면, 천장과 충돌하는 거 이럴 때는 아닌데 물체와 물체 간의 충돌에 있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각각의 물체의 질량이나 속도 관계, 방향 관계들 다 따질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 저물체의, 이물체의 MV, MV 값, 방향까지 고려해서 더한 값은 보존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상상이 잘 안 되면 일일이 단계별로 좀 그려줘야지 돼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최초에 한번 그려볼까요? BC는 정지해 있을 거기 때문에 BC, B로부터 C까지의 거리 파란색이죠. 그게 1초 동안 2m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BC 사이에는 정지해 있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원래 2m였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겠고 B와 A 사이의 거리도 2m였었는데 그쵸? B와 A와의 사이 거리가 2m 써있죠. 그래서 A와의 거리도 2m였었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지해 있는 B를 향해서 A가 적당한 속도로 오다 보니 이거는 가까워져야 되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다가 제로가 되는데 1초가 걸렸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그림입니다. B는 C는 2m 간격 두고 역시 정지해 있는데 A가 여기 와가지고 충돌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1초 후라는 얘기네요. 1초 후에 2m 떨어져 있던 물체가 와서 충돌을 했다. A가 가졌던 원래 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2m/s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충돌한 다음에 물체들이 어떻게 되나 라고 보고 싶은데 이때는 C는 여전히 당연히 움직일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 1초 때부터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아까부터 일정했었던 2m를 유지하던 C와 B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줄어들고 있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B가 오른쪽으로 이제 당연히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가만히 있는 C와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을 했나 보다. 그것 역시 그러기 시작한 때부터 1초 후에 얘네들이 만났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니까 C 여전히 가만히 있던 거에 B가 다가가서 충돌하는 게 요게 또 1초 후 1초만큼 걸려서
B와 C 사이의 거리가 제로가 됐다라고 해야지 되니까 뭐야? B, C 사이의 거리 2m가 제로로 되는데 1초 걸렸으니까 충돌 후 B가 튕겨 나가서 A는 잘 모르겠고 B가 가는 요 속도도 1초 만에 2m 가야 된다. 2m/s겠다. 해서 B, C 충돌을 하겠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줬대 1초에서 2초 사이에 B와 A의 사이의 거리가 0m에서 2m로 딱 1초 만에 이것도 늘어났죠. 그렇다는 얘기는 A는 충돌 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A는 충돌 후에 정지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B가 2m 가서 C랑 충돌할 때까지 A와 B 사이 거리는 2m 늘어났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얘기고, 자, 충돌 후에 얘네들이 또 어떻게 되냐 했더니 A가 정지한 건 확인을 했어요. 이때 C 먼저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면 조금 힘듭니다. A는 정지한 걸 확인했는데 A와 B 사이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A가 정지인데 가까워지는 거는 B가 요 충돌 이후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2m 떨어진 거리가 정지한 A가 정지했으니까 가능한 건데 정지한 A에 대해서 지금부터 2, 3, 4, 2초 만에 또 B가 와서 충돌했다라고 하는 거는 B가 왼쪽으로 가는 속도가 1m/s였구나. BC는 충돌 후에 B는 왼쪽으로 1m/s로 움직여서 A를 향해 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BC의 충돌 이후에 BC 사이의 거리는 1초 만에 2m가 멀어지도록 1초 만에 2m, 다시 1초 만에 2m 더 이렇게 멀어지도록 상대적인 거리가 이런 식으로 되려면 상대 속도가 2m/s야 되는 거죠. 상대 속도가 2m/s가 된다. 뭐 C가 뒤에서 오는 B하고 충돌을 해서 B가 정지하는 게 아니라 B는 왼쪽으로 1m/s로 가는데 C도 튕겨나가는 속도가 있었을 거라서 그 상대 속도가 2m/s가 되려면 B는 왼쪽으로 1m/s인 걸 그래서 A 기준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C는 오른쪽으로 1m/s로 BC 충돌 이후에는 이렇게 가게 되었나 보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거를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한눈에 보기는 어렵고 중간 과정에서 니네 충돌 전 속도들, 충돌 직후 거리 관계와 속도들 0, 2m/s 0, 충돌 후 0, 2m/s 0에서 0, 왼쪽 1m/s, 오른쪽 1m/s 이거를 일일이 다 그려주는 게 실수를 오히려 안 합니다. 이거를 한 방에 딱 보니까 계산 간단하게 요거네 라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찾았으면 기억, 니은, 디귿 하면서 B와 C의 질량 이런 것도 물었고 A의 최종 속력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A의 최종 속력 선생님 A는 아까부터 충돌 이후에는 0m/s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조금 더 봐야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물체 간에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때 B와 C의 질량을 물어봤는데요. A가 1kg인 건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A, B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A와 B의 운동량이 일정해야지 된다. 1kg 2m/s, A 운동량 오른쪽으로 플러스라고 합시다. 2kg m/s. B의 운동량은 제로. 요 합이 A는 운동량 0 됐고요. B의 질량을 MB라 그랬을 때 2 곱하기 MB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는 질량 MB짜리 해서 운동량 보존되었다라고 해야지 되다 보니까 MB는 1kg 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음 C의 질량에 대해서는 B와 C가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자 요거만 봅니다. 요거만 B는
1kg짜리가 2m/s로 2kg/m/s 운동량을 가지고 오고 있었고 C는 운동량 정지해 있던 것에 충돌했더니 B의 운동량은 1kg짜리가 왼쪽으로 1m/s 그러니까 마이너스 1kg/m/s의 운동량을 B는 가지게 됐고 C는 질량 mc라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1m/s라는 속도 자체는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mc 질량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1m/s로 가는 운동량 요렇게 합한 거랑 같아지더라 라고 그래야지 되겠네. 이항하면 3은 mc 곱하기 1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C의 질량은 3kg이다 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B의 질량, C의 질량 다 찾았죠. A의 최종 속력 물어봤는데 A의 최종 속력 여기 정지 있고 정지 있으니까 0m/s인데요 가 아니라 최종 속력이라는 거는 A가 1kg짜리 가만히 있다가 왼쪽에서 왼쪽으로 1kg짜리 B가 요렇게 오는 충돌이 일어나면 A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이제 또 튕겨나가겠죠. 요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요 속도를. 이 속도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A와 B의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A의 운동량 0, B의 운동량 마이너스, B는 1kg이니까 마이너스 1kg/m/s 라는 운동량의 합이 A와 B의 운동량 나중 합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 정보에서 이렇게 충돌하고 끝나는데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이후에는 정보가 안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다음에는 하나라도 속도를 가르쳐주는 정보가 여기 있어야지 내가 알 수 있을 텐데 싶은데 자, 요거는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지금 나오기는 조금 힘든 문제입니다. 약간 힘들어요. 뭐냐면은 앞에서 A와 B가 충돌을 할 때 A 1kg, B 1kg짜리 물체가 A가 2m/s로 갈 때 B 정지한 것과 충돌했더니 얘가 A가 정지하고 B가 2m/s로 속도 교환이 일어났죠. 말하자면 2m/s 정지였던 게 정지 2m/s로 이렇게 교환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그 속도의 크다 작다의 문제지 속도 교환이 일어나는 상황은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충돌하면 B는 정지하면서 A가 왼쪽으로 1m/s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B는 정지할 거라서 1kg짜리 A가 가질 속도는 마이너스 1 운동량 돼야 되다 보니까 A의 속도는 왼쪽으로 1m/s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와야지 되겠다. 근데 요렇게 되는 거 이거 2m/s고 이거 1m/s가 모르는 거 아니냐 싶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반발계수 개념을 알아야지 돼요. 물체 재질에서 결정되는 반발계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반발계수 개념을 사용하면 이게 또 설명이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교과서에 없어요. 그런데 대충 추측을 해보면 적절한 재질에 의해서 이렇게 속도 교환이 일어날 A와 B는 이 과정에서도 또 속도 교환이 일어나겠다. 사실은 이것도 질량이 다르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디귿 A의 최종 속력에 대해서는 지금 요거는 물어보기 힘들기는 한데 이제 학교에서는 가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야 반발계수 이런 거 있어 그러면서 물어볼 때도 있고 완전 탄성 충돌이야 이런 걸로 이제 설명하실 때도 있어가지고 요것도 뭐 점검은 하는데 디귿 같은 문제는 시험에서는 이제 이 지문이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질량 어땠니? 질량 했더니 그러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은 5초 동안 처음부터 5초 동안 B의 이동거리는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4초 동안 B의 이동거리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C는 5초 때 최초 위치에서 얼만큼 먼 데 있느냐 뭐 그때 A와 C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하는 걸로 약간 변형 요 하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운동량 보존 법칙 써가지고 모르는 질량을 알아내거나 둘 사이의 충돌 관계, 충돌 전후 관계, 속도 이런 것들 알아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충돌 전후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2초, 4초 이렇게 있을 때 4지점, 6지점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A가 그릴 거고요. B는 6지점에서 이렇게 왔다가 10지점, 4, 6, 8, 10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위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랬을 때 여기 직선상에 0라는 지점, 4, 6, 10지점 이런 거 있을 때 자, 하나하나씩 봅니다. 요 6이죠. 여기 10이고. 자, 이렇게 있을 때 A 물체는 처음에 원점 주소 0 지점에 있다가 2초 만에 그냥 이 위치니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일정한 속도로 4m 지점까지 이렇게 가면 됩니다. 기울기,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니까 기울기 속도가 2m/s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4m를 2초 만에 갔다 해야지 되겠고 그대로 읽으면 돼요. B는 처음에 출발을 6m 지점에서 아예 시작을 해요. 6m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역시 4m 지점이라는 데까지 이렇게 오기를 2초 만에 오니까 2m만큼을 2초 만에 오니까 왼쪽으로 1m/s 또는 오른쪽으로 -1m/s의 속도로 온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물체는 4m 지점에서 충돌을 하는데 충돌을 한 이후에 B 먼저 봅시다. B는 그 다음 2초 동안 4m 지점에서 10m 지점까지 6m만큼을 가죠. 얘는 충돌 후에 여기까지 6m만큼을 2초 만에 가니까 B는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3m/s로 이렇게 갔나 보다 라고 할 건데 A는 어떻게 됐냐? 야,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충돌하죠. 띠용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다가 띠용 하고 이렇게 얘가 밀고 나갈 수도 있고 띠용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띠용 한 다음에 붙어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A, B 물체에 충돌하는 두 물체의 재질에 따른 반발 계수에 따라 이런 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아무튼 B는 그래서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3m/s라는 속도를 가지게 됐다. 이것만 중요한 거고 A는 4m 지점에서 6m 지점까지 2초 만에 2m를 더 가게 되는 거니까 A는 여기까지 1m/s로 가는 모양이 만들어졌다. 2m/s, 1m/s로 가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은 이제 다 찾았으니까 별 상관없어요. 이 1m/s로 쭉 가다 충돌한 다음에 A는 1m/s로 밀고 가고 B는 이렇게 가다가 3m/s로 이렇게 튕겨나가고 띠용 하고 이렇게 튕겨나간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것들의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벡터량의 부호관계로서 방향을 표시 한번 해보면은 이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야지 되겠다.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하면은 충돌 전 MA 오른쪽 2 그래서 이 MA kg/m/s 더하기 B 적절한 질량 B에다가 왼쪽으로 1m/s니까 -1 한 거 요 운동량 요거 더한 것은 충돌 후에 둘 다 오른쪽으로 가네요. A 질량 MA 질량짜리는 오른쪽으로 1m/s 1 곱하기 MA 그리고 오른쪽으로 3m/s 오른쪽으로 3m/s로 가는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2항에서 쓰면 MA는 4 MB 해가지고 질량 B가 4대1 4kg 1kg 100, 뭐 40kg 10kg 요런 비율은 일단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해석을 직선상에서 어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이 알아보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와 같다. 물체끼리의 충돌 과정에서는 각자가 서로가 받은 충격량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충돌하는 두 물체 A와 B의 A의 운동량 변화와 B의 운동량 변화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나타나도록 아무튼 크기가 같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항상 맞아요. 무슨 완전 탄성 충돌이니 비탄성 충돌이니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읽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예외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A에 대한 B의 속도 크기 A에 대한 B 2m/s, 1m/s A에 대한 B 왼쪽으로 3m/s A 1m/s, B 3m/s A에 대한 B 물체의 상대 속도 2m/s 하니까 상대 속도 왼쪽으로 3m/s에서 상대 속도 오른쪽으로 2m/s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충돌 후가 더 크다. 질량은 A가 B의 4배라는 거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9번 문제에 대한 해설, 뒤에 설명 과정에서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격량은 서로 같은 크기로 주고받아야지 되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A의 속도 변화와 B의 속도 변화 따져보니까 A의 속도 변화가 B보다 4분의 1밖에 안 됐다. 이걸 이용해서 충격량 개념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두 가지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그림에서처럼 3m/s로 등속 운동하다가 B와 0.2초 동안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1m/s의 운동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거 이만큼까지 멀어진 거 어차피 등속 운동이니까 A가 쭉쭉쭉쭉 오는 동안에 B와 충돌하는 직후에 충돌 직전에 속도는 당연히 3m/s였을 거고 이것도 분리된 후에는 등속 운동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가 분리된 직후에는 1m/s가 되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여기쯤 지나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상태에서 요 상태가 되는 데에 0.2초였다는 얘기죠. 0.2초. 그런다고 했을 때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평균 충격력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 충격력. A가 받은 평균 충격력 물어보는 거다. 자, 충격량이라는 것은 I 값은 물체가 어떤 힘을 몇 초 동안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구하는 거기는 한데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해당 물체가 운동량 변한 만큼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평균 충격력은 요거를 T로 나누거나 요거를 T로 나누면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균 충격력 F를 요걸로 구하지 말고 요거는 우리가 알잖아. A 물체 원래 운동량 오른쪽으로 6kg/m/s였다가 충돌 후에는 2kg짜리가 왼쪽으로 1 그러니까 왼쪽으로 2kg/m/s라는 이런 변화를 겪었으면 이런 과정에서 운동량 변화는 얼마? 4가 아니라 왼쪽으로 8만큼 오른쪽이 플러스면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방향을 나타내면은 왼쪽으로 8kg/m/s만큼 그걸 T 충돌한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충격력 된다. T 0.2초 라고 했으니까 요 평균 충격이 몇 뉴턴인지는 이렇게 가지고 구해주면 되겠다. 뭐 요 정도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또 충돌 후에 뭐 B라는 물체가 뭐 어떻게 또 움직이는데 걔들 간에 충돌했을 때 시간이 얼마 걸렸다 이런 것들 몇 가지 정보를 똑같은 그림이나 상황에서 더 주면서 또 낼 수도 있는 건데 뭐 수능 기출 문제라고는 했지만 그냥 아 요거는 평범한 문제 유형 중에서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번 구경했었던 그림이나 이런 거 나오면 반갑죠. 그래서 꼭 풀어보라는 얘기고요. 왼쪽에 A 물체의 질량 M짜리 계시고요. B는 모르는 질량 그냥 라지움이라고 놓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C 물체는 일단 질량이 3M이라고 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몇 가지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지했는지 등속 운동하는지 등가속도 운동하는지 어느 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상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물체들이 받는 힘 관계는 항상 똑같다. 자,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수업 듣거나 그랬을 때 이런 거 봤어요? A, B, C 물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B, A, C 이렇게 있는 거를 얘네들을 이쪽으로 당기고 얘네들을 이쪽으로 당기고 있다. 이렇게 푸는 거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야, 그래요. 대한민국 물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다가 학생들이 개념에 대해서 혼동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도르래에 걸쳐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움직인다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요령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은 다른 거 풀 때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정석대로 풀어주는 게 일단 연습하는 데는 필요하다. 자, A, B, C 세 물체가 있으니까 세 개의 물체를 함부로 두 개, 전체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각각의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을 A가 주는 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용반전 관계 판단하거나 이럴 때만 조금 더 중요하지. A 물체가 받는 힘, 노란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B 물체가 받는 힘,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C 물체가 받는 힘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A 물체가 져서 C 물체가 받는 힘,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건 또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어떤 물체 운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힘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자, 대답해 봅니다. A 물체가 받는 힘, 딴 거 생각하지 마. 딴 거 생각하면서 뭐 이게 연결돼 있어.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 A 물체가 받을 힘 일단 뭐가 있죠? 당연히 중력. 자, 요거 그래도 아직은 표시하면서 가봅시다. 중력인데 중력은 누가? 지구 전체가 A에게 가하는 힘이다. A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놨죠. 그건 당연히 아랫방향일 거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습니다. 가속도 방향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힘은 이런 방향인 거고 그런 다음 크기가 스몰 m짜리니까 아랫방향으로 스몰 m g 중력가속도 g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표시해야지 되겠죠. 그런 다음 A 물체가 받는 힘이 또 뭐 있을까 그랬을 때 줄이 두 개 달려 있죠. 줄이 두 개 달려 있으면은 줄에 걸리는 장력이라는 게 이 줄에 대해서는 T1이라고 하자. 요 줄에 대해서는 T2라고 하자. 서로 다른 줄이기 때문에 T1, T2라고 크기를 다르게 놨습니다. 그랬을 때 T1과 붙어 있는 A는 T1 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해당 요거 줄 1이라고 하고요. 줄 1이 A에 가하는 장력이 T1 크기로 위쪽으로 라고 나오겠네. 그런 다음 A에는 줄 2도 걸려 있으니까 그 줄 2가 A에 가하는 장력이 아래로 T2 크기를 가진다라고 장력의 크기 모른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개의 힘이 A가 받는 힘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 B가 받는 힘 아예 그냥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B가 받는 힘 지구 전체가 B에 가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완전 아랫방향으로 라지 mg요라고 그래야 되겠고 또 B는 줄 1하고는 연결이 아예 안 돼 있으니까 줄 2랑은 연결이 돼 있는 것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에서 줄 2에서 당겨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일 거고 그 힘의 크기를 줄 2가 B에게 가는 장력이 위쪽으로 T2 뉴턴이다 라고 하자. 자, 요렇게 일단 해놓은 다음에 잠깐만 다음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줄 2가 B에 가는 장력 T2 뉴턴이 크기 T2 위쪽으로라 그랬고 줄 2가 A에 가는 장력이 아래쪽으로 크기는 T2라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크기가 T2 같고 방향이 아래 위 반대예요. 자, 요거 작용반장 관계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 거죠. 아유, 저걸 왜 물어보지? 당연히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 크기가 없고 방향이 반대인데 왜 작용반장 관계가 아니야? 왜 아니야?
이거 작용 반작용 관계 판단을 할 때에는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결론일 뿐인 거고, 왜 그러냐라는 관계성을 얘기를 할 때에는 요거 아래로 T2 위로 T2 그거 생각하지 말고 줄 2라는 애가 A에게 가는 장력이고 줄 2라는 애가 B에게 가는 장력이니까 요거 이렇게 싹 정확하게 뒤집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뒤집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장력 종류는 또 같긴 하지만 주고받는 물체 관계가 뒤집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용 반작 관계는 아니다. 이걸 또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에게 어떤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를 또 연결된 요 줄을 통해서 요거는 B가 A를 당기는 힘이야. 요거는 A가 B를 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B가 A에 A가 B에 이래 보면 또 헷갈려요. 근데 그거는 장력이라는 힘에 대해 내가 저걸 당긴다가 아니라 내가 줄을 통해 저걸 당긴다가 아니라 줄 자체가 해당 물체를 당기는 가하는 힘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를 잘못 알면은 그렇게 또 엉뚱하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확신을 하고요. B가 받는 힘 그래서 요거 2개 했어요. 다음 C가 받는 힘에 대해서도 빨간색으로 한번 다 표시를 해보면은 질량 중심 위치에서 지구 전체가 C에 가는 중력이 이런데 신경 쓰지 말고 줄 신경 쓰지 말고 C가 받는 중력은 C의 질량 3m에 대해서 3mg 아래로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줄 2, B 이런 거 전혀 난 모르겠고 줄이 달려있네 그러면 이 줄 원에 의한 C가 받는 장력이 요거에 의해서 당겨질 요쪽 방향으로 전체에 걸렸을 T1 뉴턴으로서 이렇게 가해진다라고 해서 C 물체, G 물체도 이렇게 두 개의 힘만 받고 있다 확정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세 물체가 가만히 있는지 등속 운동하는지 등속 운동 내려가면서 AB가 내려가면서 하는지 위로 점점 빨라지면서 하는지 위로 점점 느려지면서 위쪽으로 가고 있는지 내려가는지 내려가면서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아무 상관없다고. 질량 관계가 뭐가 되든 결국은 11번 문제처럼 C의 질량이 EM으로 바뀌면 요게 EMG로 바뀌는 것 뿐인 거지 확정 안 된 힘이고 이게 크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물체 각각이 받는 힘들이 일단은 써 놓을 수는 있다는 거. 요건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0번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상황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중요해져요. 자, 문제 보면은 이 상황에서 A와 B, C 이런 것들이 그림에서 표시된 것처럼 A와 B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C는 내려가는 식으로 V라는 속도로 크기가 V 값으로 나올 것으로 위로 아래로 운동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죠. 등속이다 라고 그랬으면은 A와 B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는 해. BC 내려가기는 해. 그런데 그 속도가 일정하다. 지금 힘 얘기한 다음에 물체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속도가 일정하다 보다도 가속도가 그러니까 0이라고 나타내는 거. 가속도가 얼마냐라는 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힘에 이어서 물체 운동 상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속도는 별 문제 안 됐었구나. 100m/s인지 0.0001m/s인지 내 알 바 아니었고 올라간지 내려가는지 알 바 아니었고 가속도는 0이구나 라고 하면은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으로 그 물체가 받는 힘의 총합력을 나눈 것 어떤 힘도 배제시키지 않고 모든 힘을 다 합력을 구한 것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해야지 되니까 하나씩 봅시다. A 물체 A의 질량은 M 가속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A가 받는 힘 위로 T1 아래로 T2 아래로 MG 뭐 요런 거를 적당하게 방향을 잘 써서
결국은 이게 0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A 단독으로 가속도는 0이어야 된다고. 그럼 분자, 요 부분이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알 수 있는 게 T1은 아래로의 더한 값과 크기가 같다. 하나 써놓고 B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면 B에 대한 거 B는 라지 M 질량을 모르기는 하는데 라지 M 질량분에 요래 해가지고 두 개 위아래로 딱 받는 힘이 가속도 0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써야 될 힘에 대해서 T2가 아래로 mg하고 같은 크기여야만 되겠네. 아니 그렇다고 했으니까 관찰 결과가. 그래서 T2는 라지 mg네 일단 구했어요. C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위로 T1 아래로 3mg 그러니까 쭈쭈쭉 해가지고 뭐 굳이 가속도를 구하자면 3m분의 R자임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부분에서 이게 0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위로 T1과 아래로 3mg라는 크기는 이 힘은 같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T1이라는 거 요걸 통해서 갖다 쓰고요. 3mg 크기를 가진다. T2라는 거 라지 mg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써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려면은 라지 m이라는 거는 EM이었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데 요거를 그대로 들고 11번으로 넘어가면 장력 하나하나는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힘 관계는 그대로인 거고 여기서 C의 질량이 3m이 아니라 2m이다 라고만 바뀌어요. 문제가 똑같습니다. 문제가 똑같고 물체들이 다들 일정한 속도로 등속운동하고 있고 가속도는 0이고라는 것도 다 똑같기 때문에 지구가 시해가는 중력의 크기가 EMG로 바뀔 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 다 똑같으니까 A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면은 위로 T1, 아래로 T2, 아래로 mg 해가지고 T1은 T2 플러스 mg이다. 그대로 쓸 수 있겠고 B에 대해서도 위로 T2, 아래로 라지 mg T2는 라지 mg 그러면서 C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위로 T1은 아래로 EMG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문자적 표현이 똑같은 거지 T1은 EMG라고 쓰고 싶다. T2는 라지 mg다. 라지 mg 플러스 스몰 mg 라고 했더니 라지 m은 이때는 스몰 m이었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T1, T2 크기 요 이제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니은디 그 대답하면은 모든 것 다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힘 분석 간의 관계, 물체에 등속 운동하고 있다면 이라는 조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전에 잠깐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더더군다나 이건 아니죠. T2 10번 문제 상황으로 돌아갈게요. T2 쭉 구하다 보니까 T2 라지 m이 2m이니까 요거는 EMG, E 스몰 mg라고 나타낼 수 있으면은 T2도 E 스몰 mg이고 라지 mg니까 이것도 당연히 EMG라고 썼더니 요거 크기가 갖고 방향이 위아래 반대니까 작용반장 관계냐? 아니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뭐 더 따질 것도 없이 장력하고 중력이 어떻게 작용반장 관계냐? 종류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이거는 뭐 뒤집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종류 자체가 다른 힘이기 때문에 디귿 Q가 B를 당기는 힘, 장력과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중력, 작용반장 관계냐 이런 거 아예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조금 위축이 되죠. 나는 저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건 말도 그냥 원래 안 되는 거고 그냥 물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말로 헛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학생 입장에서 내가 되게 당연한 건데 이해를 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선생님 왜 그런지 설명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면 질문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모든 문제가 다 당연해요. 내가 보기엔 모든 문제가 다 당연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치면은
얘 맨날 당연한 거 물어보네 이렇게 되는 거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하는 거 위축되거나 안 하고 넘어가고 아이고 나만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험대 위에 실험대 다리는 좀 생략하고요. 도르래가 있어서 여기 용수철 물체 질량 A nkg짜리 B nkg짜리 이런 거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고요. 같은 실험대에 있는데 A하고 A가 여기 올려져 있는 식으로 해서 여기 용수철 도르래 줄 B nkg짜리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용수철은 기본적으로 용수철 자체의 길이가 원래 길이라는 게 있고 그 원래 길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원래 길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그런데 용수철이 늘어났으면 양쪽에 있는 물체를 당기고 줄어들었으면 양쪽에 있는 물체를 미는 식으로 힘을 탄성력을 가할 건데 K 델타 X 뉴턴의 탄성력을 가할 건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용수철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막 미는 게 아니라 용수철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줄이 달려서 그 줄이 휘어있고 새로운 줄이 여기 달려서 또 이렇게 휘어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풉니다. 원래는 이상적인 용수철, 이상적인 줄 두 개 사이 용철이 껴있는 건데 이럴 때는 용수철을 무시하고 줄 두 개가 아니라 줄 하나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려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 잘 써가지고 이때 이 줄에 걸린 장력을 구해줘요. 장력 T뉴턴이라는 걸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은 줄이 서로 다른 줄 두 개고 여기 용수철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요 장력을 탄성력으로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나서 양쪽 줄을 당기는 탄성력이다 라고 그냥 요거를 해석을 해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줄 하나에 용설에 걸린 탄성력, 용설의 줄에 걸리는 늘어난 변형된 길이 이런 거 따질 때 장력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줄 용수철 줄 하나의 줄 한 다음에 여기 내가 계산해서 구하는 그 장력이 탄성력으로 걸리겠지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용수철이 양쪽에 줄을 걸어 있고 용수철이 이렇게 당겨져 있을 때는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까봐 한번 풀어보는 건데 A, B 물체 이렇게 있을 때 줄이라고 보더라도 이 상태에서 이쪽에서 중력받고 저쪽에서 중력받고 이거 되는 거를 A, B 줄 그래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는 식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A, B 물체를 별도 서로 다른 물체로 보자 그러면은 A가 받는 힘, A가 주는 힘 아니고요. A가 받는 힘 지구 전체로부터 A가 받는 중력을 아랫방향으로 mg 뉴턴 받을 거고 이 줄 하나로 보는 줄에 걸리는 장력 T1 뉴턴을 A는 위쪽으로 받는다. 끝! B가 받는 힘도 역시 이렇게 해서 B가 아래로 지구 전체로부터 B가 받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mg 뉴턴 요거 자체 질량이 m이니까 줄이 있든 용설이 있든 저쪽에 뭐가 달려있든 100kg짜리 1kg짜리 뭐가 달려있든 내가 받는 지구로부터의 중력 그냥 mg 하고 나타난 걸로 끝나는 거고요. 다음 B 물체에 걸려있는 줄로부터 이거 하나의 줄 원래는 하나 둘 서로 다른 줄 용수철 있었던 거지만 이런 거 계산할 때는 항상 똑같은 줄인 것처럼 해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장력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줄에 걸린 장력이 T1 뉴턴이라면 그 줄이 B에 가는 장력도 T1 뉴턴 B에 대해서 위쪽으로 라고 한 다음에 물체들의 힘 분석해서 그 힘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고 그럴 때는 속도는 상관없고 가속도만 문제되는데 만약에 A는 위쪽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있고 같은 가속도로 B는 아래로 내려간다면 아랫방향으로 같은 가속도로 간다면
A의 가속도 윗방향 기준으로 표시 어떻게 해요? A의 질량분의 위로 T1 플러스 T1 아래로 mg는 A에 대한 얘기할 때는 이게 위쪽 방향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mg라는 가속도는 B에 대해서는 A가 그럴 때는 B는 아래쪽으로 가속이 돼야 되는 B의 그 가속도 아랫방향 기준으로 써야 되겠네요. B의 질량 m분의 아래쪽으로 mg를 받고요. 위쪽으로는 T1 받는 건 마이너스 T1이라고 쓰자. 이제 이걸 풀기만 하면 되는데 뭐 요거 같으니까 넘기고 하면은 T1은 이 T1이 EMG니까 T1은 MG다 라고 했더니 가속도는 0이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상태에서 줄에 걸리는 장력은 T1 뉴턴은 mg다 라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A가 받는 힘 아래로 중력 mg 수직항력은 요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적절한 힘으로써 수직항력은 mg 뉴턴 그대로 작용할 거고요. A가 받는 힘으로써 오른쪽으로 T2 뉴턴의 장력 전체 하나의 줄처럼 생각하면서 T2 뉴턴 있을 거다. 다음 B는 중력을 아랫방향으로 mg 뉴턴 받으면서 여기 걸렸을 장력 T2 뉴턴에 대해서 위쪽으로 T2 뉴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상황상 A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가진다면 B는 아래쪽으로 가속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그 가속도 크기가 같다라고 놓는다면은 오른쪽 방향 A 가속도 A의 질량분의 오른쪽으로 T2 요거 상쇄됐음 T2는 B는 B의 질량분의 M분의 아랫방향으로 기준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아래로 mg, T2는 마이너스 T2, mg 마이너스 T2다. 요게 두 물체의 공통 가속도 크기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요거 풀 때 또 비례식으로 풀거나 뭐 갖다 놓고 풀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두고 푸는 게 편안합니다. 그러는데 심심하니까 두 분수가 같을 때는 분모의 합으로 분모를 새로 만들고 분자의 합으로 분자를 하나 또 만들면은 가비엘이 또 똑같은 분수 값을 가진다. 똑같은 진리값을 가진다. 그러면 요게 2분의 G 나오니까 T2는 2분의 mg다. 라고도 구해서 아까 전의 상황에서 줄에 걸린 장력 요 줄에 걸린 장력 mg 2분의 mg 해가지고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구했는데 아 맞다 이거 줄 한 개 아니지 서로 다른 줄 사이에 용솔이 껴있는 거지 그랬을 때는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적절히 늘어나서 탄성력이 mg 탄성력이 2분의 mg 뉴턴 이렇게 걸렸을 거다 라고 보는 식으로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역 또는 디귿 이런 데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 나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 이런 것들은 용수철에 걸린 탄성력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용수철 저울 뭐 그러면은 그 용수철이 탄성력 측정된 것을 눈금으로 보여주는 그런 뭐 저울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읽으면은 기역은 틀렸고 디귿은 맞았네요. 뭐 이렇게 원칙 따라간다는 거. 자, 17번 문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뭐 기출문제다 이렇다기보다는 엘리베이터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제 이상하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엘리베이터 문제 보면서 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오늘 싹 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자체 질량은 12kg입니다. 엘리베이터 자체 질량이라는 거는 이 안에 뭔가를 넣어놓고 총 질량은 재고 그런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속이 비어 있었다면 이것을 구성하는 지금 보기엔 테두리처럼 생긴 거 요것들 둘러싼 요 상태가 질량이 12kg이다 라는 얘기고 그런 일종의 박스 엘리베이터 안에 A, B 물체 이 예쁘게 이렇게 기울어진 면이 있고 이렇지 않은 단면이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로 예쁘게 생긴 두 물체를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또 넣어놓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1kg, 2kg.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움직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물체들을 넣어놨을 때 여러분 눈에는 여기서 물체가 몇 개 보여요? 물체가 몇 개 보여요? 여기서 물체라는 건 우리가 그 물체가 받는 힘 또는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을 분석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물체들입니다.
물체 몇 개 보여요? 숨어있는 지구, 태양, 여기 무슨 뭐 도르래, 천장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걔들 움직이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물체 몇 개 보여요? 당연히 3개입니다. 15kg짜리 한 물체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아니 물체가 3개인데 왜 자꾸 한 개처럼만 자꾸 보려고 그러냐? 한 개처럼 봐도 되는데 한 개처럼 밖에 못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3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물체의 운동 상황, 가속도, 속도 관계, 위치 관계들을 따져가지고 어떤 힘들을 찾아내긴 할 건데 그런데 그 힘들의 양상이 몇 뉴턴이다, 지금은 몇 뉴턴이다, 몇 뉴턴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힘을 찾는 과정에서는 아 얘는 누구한테 이런 힘 받기는 받겠네, 크기는 근데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이 지금 누구에게 가해지고 있다, 존재한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안 변해요. 왜? 누가 무슨 힘을 받는지는 질량이 있으면 중력, 줄 달려 있으면 장력, 뭐하고 직접 닿아 있으면 수직항력, 뭐 용설 달려 있으면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은 여기 닿아 있다가 나중에 여기 날아가 있고 이런 일이 특별히 벌어지지 않으면은 그 힘들은 적절하게 계속해서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이런 거 보지 말고 각각의 물체가 어떤 힘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크기로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최대로 구하면서 한번 여기다가 표시를 해봅니다. A, B 물체 있고 엘리베이터를 C 물체라고 할게요. 편하게. 엘리베이터는 12kg짜리 C 물체라고 하자. A 물체가 가하는 거는 말고 각각의 물체가 받는, A 물체가 받는 힘을 노란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A 물체가 받는 힘, 지구 전체로부터 A가 받는 중력이 연직 아랫방향으로 1kg니까 10N 있을 거고요. 요거는 뭐 가속이 되고 무슨 힘을 또 받고 뭐 하고 하는 것들 전혀 상관없이 항상 10N 중력이니까 이렇게 받고요. 다음 A 물체는 이 줄하고 직접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A 물체는 엘리베이터라는 물체의 외부든 내부든 어떤 내벽, 외벽 어디에도 직접 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C라는 물체로부터 A는 직접적으로 힘을 안 받습니다. 패스하고 A 물체는 B라는 물체와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접촉하면 수직항력, B로부터 A가 받는 수직항력, 면에 대해 수직, A가 받느니까 A가 밀릴 방향, 위쪽 방향으로 몰라 N1 뉴턴. 크기는 N1 뉴턴을 일단 할게요. 자, 그렇게 놓고 넘어갑니다. A가 받는 힘 2개로 끝. B가 받는 힘은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B가 주는 거 아니에요. B가 받는 거 파란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지구 전체가 B에게 가하는 중력이 아래로 B 자체 질량 2kg, 20N. 뭐가 누르든 관찰하니까 가속도가 어떻건 됐고 20N,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다음 B에도 직접적으로 어떤 달려있는 팽팽한 줄 같은 거 안 보입니다. B는 A하고 접촉했다라는 사실은 보이네요. A와의 이 접촉에 의해 B가 받을 힘, A로부터 B가 받는 수직항력 아랫방향으로 크기는 몇 뉴턴? A로부터 B가 받는 수직항력 크기는 몇 뉴턴? N1 뉴턴. 원래는 모르는 힘이니까 그냥 N2, N3, N4 이렇게 쭉 붙여나가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B가 A한테 가진 수직항력과 알지도 못하는 A가 B한테 가진 수직항력이 같기는 같을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같기는 같을 거야 라고 그랬어요. 왜? 이 두 힘은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 어떤 두 힘 간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냐 아니냐, 작용, 반작용 관계냐, 힘이 상쇄될 관계냐, 평형 관계냐가 아니라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두 힘이 평형 관계다라는 말은 물리에 없어요. 그런 말이 존재를 안 해요. 그냥 한 물체가 받는 어떤 힘과 어떤 힘을 합성을 하면 그 결과가 0뉴턴이 되는 경우도 있고 0뉴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것 중에 그냥
합성했더니 0뉴턴이 돼. 그러면 그럴 때 두 힘은 상쇄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야. 얘네는 평형 관계야. 라는 말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는 있지도 않은 말인데 실제로 그런 말은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 그 뭐 대학 교재 이런 데에 정식 명칭, 정식 용어로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뭐 평형 관계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아무 상관없었던 어떤 엄마 아빠 다른 뭐 그냥 남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하다 같은 반 되다 보니까 친해서 친구 관계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얘들이 필연적으로 얘들은 친구가 됐어야만 했어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하다 보니까 얘들끼리 상쇄되네. 그럼 얘들이 평형 관계야 라고 하는 거지. 그 관계성은 굉장히 느슨한 거예요. 느슨한 거다. 그런데 작용반장 관계는 얘네들은 작용반장 관계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어떤 두 힘이 있는데 일단 두 힘에 이거 크기 얼마니? 이거 크기 얼마니? 똑같네. 방향 어디니? 이쪽이야? 이거 방향 어디? 이쪽이야? 그러면 방이 반대네. 아이고 작용반장 관계인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접근 방식이고요. 작용반장 관계의 판단은 접촉해 있네 수직항력. A가 받는 수직항력은 접촉 대상은 B로부터 받는 B가 A 받는 수직항력이겠네. B 입장에서는 위에 뭐가 접촉해 있네. A가 접촉해 있네. B가 받을 수직항력은 A와의 접촉면의 수직 방향으로 B가 밀릴 방향으로 수직항력. 해놓고 잠깐만 이거 어디서 놨지? 근데 앞에 쓰던 것 중에 B가 A한테 간 수직항력 뒤집어서 A가 B에 간 수직항력 같은 이유에서 A, B가 접촉해 있는 이유에서 B가 A에게 A가 B에게 뒤집어진 주고받는 관계로서 같은 종류의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다라고 그냥 그걸로 끝이지 크기가 어쩌니 방향이 어쩌니 하는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작용-반작용 관계니까 작용-반작용 관계면 몰라도 크기는 공통이어야 돼. 이것도 N1이라는 문자를 써야 돼 라고 해야지 되겠다는 거죠. 다음 B 입장에서 내가 받는 힘 또 뭐 없나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이라는 것과 접촉이 돼 있으니까 C 물체라고 하기로 했죠. C 엘리베이터로부터 B가 받는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 몇 뉴턴? 모르죠. 수직항력 크기가 그런 거 모릅니다. N2 뉴턴이에요. 수직항력 그런 거 모르는 힘이에요. 장력 수직항력 이런 거는 모릅니다. 선생님 저는 알 것 같은데요. 대단하다. 나도 모르는데. 진짜 대단하거나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내가 이래봬도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생이잖아. 갓 고등학교 졸업한 입학생도 아니라 졸업하고 학생들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보다 일개 고등학교 2학년이 나보다도 이렇게 잘하네.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내가 맞겠죠. 그죠? 수직항력 그런 거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다. 다음 B가 받는 힘도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C라는 이거 이렇게 하기에는 이 내부를 포함하면 안 되니까 요것만 여기 빈 공간이죠. 여기 A, B 물체고 C라는 물체는 요 테두리에 해당하는 것만 12kg인 C 물체를 확인을 해봅니다. 얘는 전체적으로 단독으로 12kg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받는 중력이 아래로 120N 있을 거고요. 다음 이 물체는 요렇게 생기면 요렇게 B가 놓였으니까 요 접촉면에 의해서 이 C 물체 엘리베이터 입장에서 접촉면 수직으로 밀리는 거면 아래쪽 방향 되겠죠. B로부터 C가 받는 수직항력 아랫방향으로 나오는데 요 방향 이해돼요? 방향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아랫방향으로 N3N 수직항력은 N3N 하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C가 B에 가는 수직항력 B가 C에 가는 수직항력 작용반장 관계네. 너도 N2 해라. 크기를 N2로 놔야 되겠다. 이렇게 써야지 되겠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물체에는 직접적으로 외부 줄이 붙어 있으니까 줄로부터 C라는 엘리베이터가 받는 장력이 적당히 T뉴턴으로 위쪽으로 라고 그래야지 되겠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상황 보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물체가 받는 중력, 장력, 수직항력들 누가 누구에 가는지 작용반전 관계에 따라서 힘 표시하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해봤습니다. 요렇게 해봤더니
이제 엘리베이터 관련한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물체 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힘 관계를 이렇게 정석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외부에서 본 엘리베이터의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2초 만에 6m/s가 되고요. 4초까지 6m/s가 유지되고요. 8초일 때 0m/s가 또 된다.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예요. 자,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한번 물어본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물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는 뭐 어떤 운동을 해요?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러이러한 것이 올라가는 속도를 나타낸 거다라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라고 나타낸 속도 값을 가질 때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고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그러면 그때는 내려간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빨라지다가 이거는 멈춘 게 아니라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플러스 속도가 유지되면서 작아지고 있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질 뿐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8초 때 드디어 정지를 싹 이렇게 싹 정지를 하는 것뿐이다 라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지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랬을 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야 뭔가 0에서 2초, 2에서 4초, 4에서 8초 요걸로 구간 3개로 나누고 싶지 않냐? 그죠? 요걸 나눠서 요 구간 동안에 뭐 왜 나눴지 싶었더니 그래프의 기울기가 3으로 일정하다. 가속도가 위로 3m/s제곱 기울기가 0으로 일정하다. 등속운동 등가속도 운동 말고 등속운동 요 구간에서는 4초 동안 6m/s의 속도 변화가 있었다. 마이너스 2분의 3 m/s제곱 또는 아래쪽 방향으로 1.5m/s제곱의 가속도를 가진다. 가속도가 아래라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느려져도 가속도는 아랫방향인 거니까 그러는 가속도가 말하자면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가속도가 아랫방향을 향한다 라고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기억님들이 그 지문에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때 0에서 2초 동안에 2에서 4초 4에서 8초 동안에 대해서 이 힘들을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찾아주는 것도 연습삼아 공부할 때는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을 수도 있기는 한데 뭐 필요한 것만 찾을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다 찾자. 자, 겉에서 보기에 엘리베이터가 이런 가속도, 등속운동, 이런 가속도 운동 한다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운동을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물체도 아마 엘리베이터랑 같이 움직일 거니까 내가 엘리베이터나 다른 물체 제외하고 A만 봐도 A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지워놓고 봐도 A는 이런 운동, 빨라지다가 등속운동하다가 느려지는 운동을 할 거고 B도 그렇게 운동할 거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에 A에 대해서 써봅니다. A에 대해서는 A는 위로 3m/s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야 돼. A는 1kg야. A는 위로 N1 아래로 10N의 힘을 받아. 그러면은 위로 N1 아래로 10은 마이너스 10 한 게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위로 3m/s제곱이라는 가속도는 B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성립을 해야 돼. B는 질량 2kg짜리. B는 위로 N2N이라는 걸 받아요. 윗방향으로의 가속도 플러스 3은 위로 N2N을 받는 B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B가 아래로 받는 N1과 20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20 이렇게 표시를 해주자. 또한 위쪽으로 3이라는 가속도는 0에서 2초 동안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자체는 12kg 분의
위쪽 방향으로는 T 힘을 받아요. 그 플러스 T 크기 그대로 써주고 C가 받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아래로 N2, 아래로 120 아래로 N2, 아래로 120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도 또 요거야 라고도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연쇄적으로 다 따지면 되는 건데 여기서 N1은 13N 되죠. N1이 13N이니까 요게 얼마고? 33에 6 N2는 6, 33 39N인가? 그죠? 암산은 내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뉴턴 여기다가 이제 39 대입해가지고 곱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N2 값도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3이라는 값을 새로운 분수가 또 가진다. 뭐 요 분수가 똑같다면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됩니다. 분모의 합 15분의 분자의 합 N1 마이너스 N1 N2 마이너스 N2 다 지워지고 나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50 T 마이너스 150하고 또 같다라고 놓는 것도 가능하죠. N1 N2는 앞에서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T-150은 45, T는 그래서 195N.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가비엘이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0에서 2초 동안에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 2에서 4초 동안은 모든 물체가 또는 각각의 물체가 가속도가 0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A가 받는 힘끼리 0, B가 받는 힘들을 합성하면 0, C가 받는 힘들끼리만 합성하면 0, 0, 0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A에 대해서는 아래로 10, 위로 10이어야 되니까 N1은 요때 N1은 10N B에 대해서는 아래로 10, 아래로 20, 위로 30 이어지 되겠네. N2는 30 아래로 30, 아래로 120, 150, T는 150 이렇게 돼야 되겠죠. 2에서 4초 동안은 또 이렇게 된다. 앞에서는 N1은 13, N2는 39, T는 195 막 이랬는데 2에서 4초 동안에는 요래 된다라고 하고 4에서 8초 구간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한데 가속도가 위로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도 있고 아래로 2분의 3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요렇게 써볼게요. 위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자. A, B, C 각각의 가속도가 위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위로 마이너스 2분의 3은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씩 쓸 때 1분의 2분의 12분의 뭐라고 써야 되겠어? 위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썼으니까 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위쪽 방향 힘은 플러스 아래쪽 방향 힘은 마이너스인 것처럼 하면서 쓴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1분의 N1 마이너스 10 N2 마이너스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거나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가비엘이 쓰면 이거 15분의 T-150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걸로 똑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모양을 보니까 접촉관계, 줄 달려있는 거, 중력관계 이런 것들은 현재 속도, 가속도, 정상 때 가속도가 위냐 아래냐 뭐 이런 것들하고 전혀 크기나 방향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거 모양을 보니까 이런 힘 받아야 되겠네 하는 것들이 방향과 크기가 뭐 정해지지 않은 크기가 됐든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들을 계속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체가 받는 힘들 분석하는 거 다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만 좀 실수 없이 해주면은 요 설명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돼 있습니다. 설명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설명이 끝났다. 엘리베이터 문제는 어떤 엘리베이터 안에
지금처럼 물체 하나 또는 두 개가 쌓여 있거나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여기 영위가 들어가서 몸무게를 체중계 위에서 재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체중계라는 말 들어가거나 저울이라는 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저울이 요 밑에 바닥면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체중계 저울에 표시되는 눈금은 얼마냐라 그러면은 저울은 무게를 재는 그 어떤 물체의 질량이나 중력 크기, 무게를 재는 기구가 아니에요. 저울은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저울은 뭐냐면 저울 위에 있는 물체와 저울 사이에 서로 간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표시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울이 있는데 물체가 있다. 저울 위에 영희가 서 있다. 철수가 서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물체가 이렇게 해서 몸무게는 얼마 몇 킬로그램 표시되는가 그랬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한 다음에 저울의 역할을 지금은 엘리베이터 바닥면이 하고 있으니까 둘 사이의 수직항력 N2 값을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문제다. 엘리베이터 바닥에 저울 갖다 놓고 위에 사람 서 있을 때 저울에 표시되는 현재 눈금은 얼마냐, 뭐 영희의 몸무게는 지금 얼마로 측정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 바닥면과 지금 그림에서는 물체 사이의 수직항력 크기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읽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17번 문제였었고 18번 문제는 억지 엘리베이터 문제, 여기에서 약간 예외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극대화해서 이제 조금 어렵게 만들어 본 문제고요. 그거는 뭐 지금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여기 조금 군더더기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있을 때 2초일 때 BC가 당연히 충돌을 하겠죠. BC 사이의 거리가 제로로 된 순간이니까 당연히 충돌할 거고 5초일 때는 A, B가 충돌을 한다. 뭐 5초일 때 뭔 B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텐데 C하고 또 충돌하진 않을 것 같고 B하고 A가 아마 충돌할 것 같다. 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B와 C 사이의 거리가 요게 그 X라고 하긴 했는데 그 X 값이 원래는 10m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둘 사이에 10m 거리가 2초 만에 0으로 바뀐다 한다는 얘기는 상대 속도가 5m/s라는 얘기죠. 상대 속도 5m/s로 둘이 그 다음 그림 그려주면은 충돌을 한다면 4m/s로 오는데 C가 왼쪽으로 1m/s로 오고 있었어야 둘이 충돌을 2초 후에 하겠다. C 물체의 속도는 왼쪽으로 1m/s였다라는 거 이거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A도 뭔가 적절한 속도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쯤 오고 있었을 텐데 둘은 빵 충돌했을 때 A는 나도 그러면서 이렇게 왔을 텐데 그런 충돌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보면은 BC 사이의 거리가 3초 만에 6m만큼 벌어졌습니다. 3초 후에 6m만큼 벌어졌으니까 둘 사이의 상대 속도는 2m/s다. 그래야 되겠죠? BC의 상대적인 거리가 이런 식으로 늘어났으면 BC의 상대 속도는 일단 2m/s다라고 하기는 해야지 되겠어요.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B와 C의 충돌 후속도 구할 수 있어요? B와 C의 충돌 후속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예제에서 풀어봤는데 자, A는 아직 충돌 B와 C에 관해 관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B 2kg 오른쪽으로 4m/s C 5kg 왼쪽으로 1m/s로 오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B와 C는 속도가 각각 어떻게 됐을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 써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하나는 가르쳐 줘야죠. 아, 상대 속도가 2m/s야. 아니 어쩌라고 하는 거죠. 이거 예제에서 풀어봤죠? 어떻게 풀어? 요게 플러스 4m/s고 요거는 마이너스 1m/s라면은
충돌 전 운동량이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속도를 아무도 모를 때는 상대 속도가 이렇다는 얘기는 B에 대해서 C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오다가 충돌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B의 속도가 V라 치면 C의 속도는 V 플러스 2라고 치자. 응? 맞잖아. 플러스 3. 왜 마이너스 몇 들어왔냐? 그래서 B의 속도를 몰라 오른쪽으로 V, 몰라 오른쪽으로 V 플러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2kg이니까 나의 운동량은 2V 플러스라고 치고 내 질량은 5kg이니까 내 운동량은 5V 플러스 2 해가지고 5V 플러스 10 한 거랑 요랑 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놓고 그냥 오른쪽이라 치고 오른쪽에 V 플러스 2라고 치고 이렇게 해놓고 전개해가지고 정리해보니까 7V는 마이너스 7 나오죠. V는 마이너스 1이었네. 아이고 오른쪽인 줄 아는데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m/s라서 충돌 후 왼쪽으로 1m/s로 움직이게 됐네. 마이너스 1이니까 C는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1m/s로 움직이네. 이렇게 방향 같은 것도 상대 속도 저렇게 나타낸 다음에 부호 결정 나는 걸로 방향 나중에 찾아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BC 충돌 직후에는 B는 왼쪽으로 1m/s, C는 오른쪽으로 1m/s로 이제 요 충돌 직후에 이제 움직이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5초 때, 드디어 5초 때 지금부터 B는 아이고 너무 여기다 가까이 썼네. 지금부터 B는 또 1m/s로 이렇게 가고 A는 아까부터 오던 그 속도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A와 B의 충돌이 일어나겠다. A와 B의 충돌이 일어나겠는데 그런데 A와 B의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A가 뭐 뒤로 튕겨나갈지 밀고 갈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B가 밀고 갈지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데 이 충돌 이후에 A와 B는 각각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힌트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B와 C 사이의 거리가 5초 이후에는 6m의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6m라는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 무슨 얘기야? BC 사이의 거리가 6m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둘 사이의 상대 속도는 0m/s라는 얘기죠. C는 그래 니네끼리 충돌해라 그러면서 아까부터 1m/s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BC 사이의 거리가 6m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충돌 후에 B는 오른쪽으로 1m/s라는 속도는 가지게 됐다. 라는 거는 그래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 과정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3초일 때, 한참 요 상태였을 때 B와 C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 BC의 속도 일정하고 질량 알고 있으니까 운동량 합 구할 수 있죠. 앞에서 구한 걸로 이제 A 충돌 전까지 요 상황에서 BC 운동량 합 구하면 얼마였냐? 2kg, 5kg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kg m/s가 운동량의 합이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찾으라는 얘기. 크기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3 맞고요. 6초일 때 A의 속도의 크기 물어봤는데 이제 최종적인 A의 속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운동량 보존을 쓰고 싶은데 B는 1m/s로 왼쪽으로 와서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1m/s 되는 건 아는데 A는 속도를 모르잖아. 충돌한 이후에 어떻게 가는지 A 속도는 끝까지 모르잖아. A에 대한 정보도 안 나와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요거 속도 관계를 잘 보면은 B는 4m/s로 2초 후에 4m/s로 2초 동안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8m 가서 C랑 충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1m/s로 왼쪽으로 충돌 이후에
추가로 3초 동안 1m/s로 더 와서, 그러니까 3m 더 와서 여기서 너무 많이 갔네. 아무튼 여기 와가지고 A랑 이제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렇단 얘기는 B의 위치는 8m 갔다가 A랑 충돌하러 3m 오는 동안에 최초 위치로부터는 5m 오른쪽으로 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얘네들이 지지고 볶고 뭐 여기 와서 해야지 하는 동안에 A는 꾸준히 등속운동 해가지고 여기 쓱 와가지고 B랑 충돌한다는 얘기니까 B의 10m 뒤에 있던 애가 B가 변이 오른쪽으로 5m 될 때까지 15m 만큼을 니네는 그래 충돌해라 어째라 하면서 5초 동안 묵묵히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3m/s로 아까부터 오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쓰기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봤었던 문제보다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봤었던 문제는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B에 대한 C의 상대 속도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래프로 해서 그래프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복잡해 보일 뿐인 거였는데, 여기서는 숨어있는 알려주지 않은 정보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디귿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4초일 때 6초일 때 어떠냐.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해야 되는 거라서 4초일 때 B의 속도, 6초일 때 B의 속도를 이용해서 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벽면 있고요. 벽면 있고요. 어떤 공이 오락가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벽면하고 충돌, 또 벽면하고 충돌 이렇게 할 건데, 벽면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그냥 못 쓰는 거고, 그냥 충돌해서 이렇게 튕겨나가는구나 등속운동, 충돌해서 튕겨나가는구나 새로운 속도로 등속운동, 뭐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어떤 충돌이 일어났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충격량이나 충격력도, 평균 충격력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는데 왔다 갔다 왕복을 계속 할 건데, A 지점과 B 지점이라는 두 지점 사이에 뭐 길이 X미터라고 할까요? L미터라고 할까요? L미터를 충돌하고 나서 속도, 등속운동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요만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뭐 지나가는데 t초 걸렸다. 다음에는 새로운 속도로 지나가는 데에는 3t초 걸렸다. 또 이렇게 다시 가는 데에는 6t초만큼 걸렸다라고 할 때, 똑같은 거리를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때의 속도를 말하자면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가 6v였다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2v, v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요렇게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v라고 하지 말고요. 요 첫 번째 충돌이라는 거는 6v로 가다가 여기서 2v가 돼서 튕겨나왔다라 그러면 요 과정이 이제 요 사이 이제 첫 번째 벽과의 첫 번째 충돌이 있었을 텐데, 운동량 변화는 왼쪽으로 8mv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충돌이 요 사이에서 왼쪽으로 2v로 가다가 v로 튀어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의 운동량 변화는 질량은 m이다 라 그러면은 속도가 오른쪽으로 3v만큼 바뀌었으니까 3mv가 요게 운동량 변화 방향과 크기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은 못 쓰지만 물체의 운동량 변화가 벽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건 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자. 그래서 공이 오른쪽 벽과 처음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 8mv 왼쪽으로긴 한데, 이거를 I라고 한다면 그러면 왼쪽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은 8분의 3I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표로 나타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해석하고 등속운동이라는 거 시간 이용해 가지고 요 속도비만 잘 구해주면은 뭐
V의 3분의 1 V의 6분의 1 V 뭐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좀 정수로 이렇게 보기 좋게 좀 나타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실수 없이 계산하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뭐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할게요.